버속시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기본적인 공식을 알고 있어야 해요. 그 기본적인 공식이라는 게 뭐냐? 바로 거리, 속력, 시간에 해당되는 이 동그란 부분 있죠? 여기? 요거. 요걸 알아야 돼. 거머리는 속이 시꺼매 공식이죠.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 다음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나타내는 거를 1차 방정식 활용 단원에서 우리가 한 기억이 있어요. 그죠? 그런 내용들을 좀 생각을 해가면서 기억을 해가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 중요한 게 여기서는 단위야, 단위. 그래서 다른 단위에 대해서는 단위를 통일해가지고 부등식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 여기 보이시는 이 단위 바꾸는 방법 알고 있죠?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갖고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서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출발하여 산책로를 따라 산책을 하는데 시속 2km로 걷고 올 때는 같은 길을 시속 4km로 걸어서 3시간 이내에 산책을 마치려고 한다. 이런 문제를 이제 풀 때 우리가 이런 상황을 이제 좀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집이 있었고 이게 산책로에 산책을 할 거야. 여기 공원이라고 할게요. 공원. 그래서 이제 집에서 공원까지 갈 때는 갈 때는 몇 킬로미터로 걸었냐면은 2km per hour로 걸은 거고, 올 때는 같은 거리를 조금 더 빠르게 온 거죠. 4km per hour로 왔다. 근데 그 걸린 시간이 3시간 이내가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갔다 온 지점의 거리를 x라고 놨을 때라고 표현했으니까 이 집에서 공원까지의 거리가 xkm라고 했을 때 이런 뜻이죠. xkm가 된다면 그 갈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이제 시간 거리니까 2분의 x가 되고 올 때 걸린 시간은 똑같은 거리 x를 속력을 좀 다르게 간 거니까 4분의 x가 된다.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부등식으로 이제 나타내면은 갈 때 2분의 x시간 걸리고 올 때 2분의 4분의 x시간 걸렸을 때 그 둘을 합친 게 3시간 이내가 돼야 된다라고 하니까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부등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똑같이 이 해를 이제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똑같이 곱하기 4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2x 더하기 x가 12보다 작거나 같고 3x가 4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12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어, 이 거리를 우리가 얼마라고 볼 수 있냐면 최대 지점이죠. 거리의 최대 지점은 4km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문제 1-2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풀어봤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산을 하는데 시속 2km로 걸어서 20분간 쉬고, 이게 중요한 거죠. 20분간 쉬었다는 게. 그리고 내려올 때는 같은 길을 시속 3km로 걸어서 4시간 이내에 등산을 마친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신이가 산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데 시속 2km per hour로 간 거야. 근데 여기서 20분간 쉬었어. 20분 휴식. 그리고 다시 내려올 때는 시속 3km per hour로 내려온 거죠. 그럼 여기 이제 등산로라고 하는 이 거리가 뭔지 모르잖아. 등산로를 우리가 x 킬로미터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최종적으로 걸린 시간이 4시간 이내에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갈 때는 x분의 2시간 걸린 거고 그 다음에 20분간 휴식을 했죠. 이 20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시간으로 바꿔야지. 이것도 이제 걸린 시간에 포함이 될 테니까. 20분은 60분의 20시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3분의 1 시간을 휴식을 하고 내려올 때는 이거 거꾸로 썼네요. 2분의 x분의 1가 아니라 2분의 x인데 3분의 x가 된다. 이게 이제 총 걸린 시간이 될 거야. 이게 이제 4시간 이내라고 하니까 4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요걸 이제 푸는 거죠. 이제 양변에다가 6을 다 곱해버리면
이건 3x 더하기 2 더하기 2x가 24. 그 다음에 이제 5x가 22보다 작거나 같고, 따라서 x는 5분의 2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올라간 최대 거리는 5분의 22km입니다. 이렇게 이제 푸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그림 상황을 그려서 공식을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봐야 되고, 이걸 다 우리가 1차 방정식 활용해서 했던 내용하고 같아요. 대신에 요 등호가 부등호로 바뀐다라는 점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A 지점에서 10km 떨어진 B 지점까지 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려주는 거죠. A 지점하고 B 지점이 있었어. 근데 10km 떨어져 있대요. 10km. 여기까지 10km가 떨어져 있네. 근데 이제 갈 때 처음에는 시속 5km로 걷다가 도중에 2km, 시속 2km로 속도를 바꾼 거야. 그러면 봐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어느 지점까지는 5km의 속력으로 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다시 2km의 속력으로 갔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3시간 이내에 도착을 했대요. 이때 시속 5km를 걸어간 거리가 몇 킬로 이상이냐 물어본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5km까지 간 거리, 여기까지를 내가 x라고 한다면 나머지 부분 2km로 간 거리는 10에서 x를 뺀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거속시의 식을 이용해서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5분의 x에다가 2분의 10-x를 곱하면 이게 이제 앞에 쓴 거는 5km의 시속으로 갔을 때 걸린 시간, 뒤에는 2km의 시속으로 갔을 때 걸린 시간을 더한 게 3시간 이내가 돼야 된다. 그래서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부등식을 완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면은 양변에 10을 곱해서 2x 더하기 5에 10-x가 3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이 계산해야 돼. 2x 플러스 50 마이너스 5x가 30이고요. 그럼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20이 되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지. 그럼 부등호 방향 바뀌고 3분의 20이 된다. 이렇게 이제 부등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몇 킬로미터 이상인지 구하라. x 자체가 5km를 걸어간 거리를 x로 놓은 거니까 그냥 이거의 가장 작은 값인 3분의 20이 답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미지수를 무엇으로 둬야 되는지 먼저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전에 이 주어진 상황을 이렇게 선생님이 간략한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이제 표현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밑에 있는 유제 2-1 있죠? 이 유제 2-1을 한번 지금 풀어볼게요. 자, 시작. 이 밑에 2-1번 문제 풀어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위에 있는 내용처럼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12km 떨어져 있다. 이제 4km로 가다가 6km로 바꾼 거지. 그래서 이제 6km로 뛰어간 거리를 구하는 거죠. 이제 그림을 그려주면은 이렇게 이제 A에서 집에서 할머니 댁까지 갈 건데 전체 거리는 12km. 근데 처음에 4km로 가다가 6km로 바꾼 거지, 속도를. 근데 이제 6km 간 거리를 물어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x라고 놔야 되겠네. 6km 간 거리를 x라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12-x가 될 거고, 그러면 속력분의 거리 더하기 속력분의 거리를 한 게 얘가 이제 걸린 시간이야. 근데 걸린 시간이 2시간 반이니까 2분의 5시간이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부등식 만드는 거죠. 양변에다가 12를 곱하면 3배의 12-x 플러스 2x는 30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36-3x 플러스 2x가 30이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x가 6보다 커 낫다. 따라서 6km 이상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잘 풀었고요. 자,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농도 문제가 나오죠. 농도 문제는 소금물의 농도와 이 소금물의 양을 구하는 이 공식을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어야 풀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못 외운 친구들은 다시 한번 연습장에 여러 번 적어보면서 꼭 외워야 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소금의 양 같은 경우는 그 물의 양에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다. 이 점을 좀 특징으로 잘 잡아서 우리가 1차 방정식에 활용해서도 이 농도 문제를 풀 때 소금의 양이 결국에는 같아지니까 두 개가 같다. 이렇게 이제 놓고 풀었었죠. 이 부등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소금의 양을 기준으로 비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농도 문제 풀 때 선생님이 처음에는 이제 피커 모양을 이용해가지고 표현을 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피커를 딱 그려주고 10%인 소금물 200g, 여기다 이제 10% 200g이 있었던 거고 거기에다가 물을 더 넣었대. 물만 넣는 거야. 물. 여기 이제 물을 넣는 거죠. 자, 물은 농도가 0이야, 0. 근데 물을 얼마나 넣는지 모르니까 Xg이라고 하고 그랬더니 8% 이하에 8% 이하 그러니까 농도가 8이 아니라 8보다 작거나 같은 어떤 이제 소금물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그 소금물의 양은 뭐야? 고정된 값인 200 더하기 X가 되겠죠. 근데 그게 8% 이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왼쪽의 소금의 양이 조금 더 작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소금의 양을 구하면 여기에 소금의 양이 첫 번째 소금의 양 100분의 10 곱하기 200이고 두 번째 소금의 양은 없죠 그냥. 그냥 소금의 양이 없어요. 여기는 뭐야 소금의 양이 100분의 8 곱하기 200 플러스 x다. 그래서 이렇게 부등호 방향을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넣은 다음에는 소금의 양이 200 플러스 x가 될 거고 소금물의 양이 그 다음에 소금의 양은 100분의 8 곱하기 200 플러스 x가 될 거다. 그래서 이제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100분의 10 곱하기 200이 더 작거나 같죠? 100분의 8 곱하기 200 플러스 x보다. 그러니까 소금의 농도를 결정짓는 거는 바로 소금의 양인 거예요. 소금의 양. 그 농도가 뭐 이거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도 더 작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식을 정리를 하시면 양면에 100을 곱해서 2000 그리고 여기는 8에 200 플러스 x 이제 1600에 더하기 8x가 되겠죠. 2000 이렇게. 그래서 이거 넘어가면 400보다는 큰 것 같아요. 8x가. 그러니까 x가 50보다는 큰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최소 50g은 넣어야지 응? 그 농도가 8% 이하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이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공식을 쓰기 전에 이렇게 이제 비커 모양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렸죠? 이렇게 이제 먼저 표현을 해놓고 그다음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세요. 자, 3-1번 한번 해볼게요. 자, 3-1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커를 그려서 상황을 판단을 하세요. 일단 자, 여기 5% 400g이 있다. 이 소금물에 물을 증발시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여기 나와 있는 양에서 물을 빼는 거야, 이번에는. 그지? 근데 얼마나 뺐는지 몰라. 증발하면 물이 사라지니까 Xg 빠졌다. 그랬을 때 농도가 8%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거죠, 8%. 그때 소금물의 양은 400에서 X가 빠진 거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네. 그러면 식 나오죠? 400 곱하기 100분의 5 얘가 더 크거나 같다. 400 마이너스 x 곱하기 100분의 8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양변에다가 똑같이 100을 곱해주세요. 앞에 있는 걸 계산하지 말고 여기 분모에 있는 수를 양변에 똑같이 먼저 곱하세요. 그럼 이거 2000 여기는 8배에 400 마이너스 x니까
3200 마이너스 8x가 2000보다 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1200 마이너스 8x 이거를 이제 마이너스 8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8로 나누면은 음수로 나누니까 부동방향 바뀌어야 되죠? 1200. 그래서 150g 이상 증발을 시켜야 농도가 더 진해진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았나요? 자, 예제 4번 볼게요.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이제 비슷해. 자, 12%의 소금물 200g이래. 12%. 12%에 200g. 12%에 200g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8%의 소금물을 섞을 거야. 8%. 8%. 8% 소금물 Xg을 섞었어. 섞었다는 얘기가 더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10%에 해당되는 농도를 가지고 그리고 소금물은 200 플러스 X인 얘보다 10%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쪽이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8%에 들어있는 소금의 물의 양은 몇 g이냐 물어본 거니까 이제 식으로 이제 만들면요. 100분의 12 곱하기 200 플러스 100분의 8 곱하기 x가 더 크거나 같다. 100분의 10 곱하기 200 플러스 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양변에다가 똑같이 다 100을 곱해주면 2400, 100 다 사라지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8x가 10에 200 플러스 x가 되겠죠. 이거는 2000에 10x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은 이항할 거 다 체크해주고 그럼 8x 마이너스 10x는 더 크거나 같다. 2000 마이너스 2400. 그럼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400보다 크거나 같고 x는 20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최대 200g까지 우리가 소금물을 최대 200g 섞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문제 풀이가 되겠죠. 자, 밑에 4-1번 또 풀어볼게요. 시작.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커 그렸죠? 그리고 그다음에 10% 300g 거기다가 5%짜리 섞어. 몇 g이야? 몰라. xg. 그게 8% 이하가 돼야 된다. 8% 여기는 300 더하기 xg 이하니까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식을 만들면 100분의 10 곱하기 300 플러스 100분의 5 곱하기 x가 작거나 같다. 100분의 8 곱하기 300 더하기 x 이렇게 되겠죠. 양변에다가 똑같이 100을 곱해주면 3000 더하기 5x 8에 300 더하기 x 분배해주고 2400 더하기 8x가 되겠죠. 이렇게 3000 더하기 5x 이항 시켜주면은 마이너스 3x 여기는 마이너스 6000 그래서 600이지 600 x가 200보다 크거나 같고 최소 200g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됐죠? 그래서 이 농도 문제까지 우리가 모든 유형을 한 번씩 지금 다 문제를 풀어본 거고 뒤에 나와 있는 5문제를 지금부터 먼저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5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2번을 보시면 주연이와 현진이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직선 도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다. 그럼 여기에 주연이가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지점에도 주연이가 여기 있어요. 주연이랑 현진이가 같이 있는 거야. 주연이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 거고 현진이는 이렇게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주연이는 분속 200m, 200m per 분. 현진이는 250m per 분 이렇게 간다. 두 사람이 3.6km 이상 떨어지는 것은 자, 주연이랑 현진이가 같은 시간에 다른 속력으로 움직이는 거잖아. 그러면 두 사람이 떨어져 있다라는 거리에 대한 얘기는
거리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은 거리는 속력과 시간을 곱해서 거리를 측정하는데 얘네가 각각 몇 분씩 떨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x분 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x분. 그럼 주연이 같은 경우는 x분 후에 얼마만큼 이동을 하냐면 200x만큼 이동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누구야? 현진이. 현진이도 x분 후면은 얘는 250x만큼 이동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의 거리가 3.6km 이상이래. 얘는 이제, 주연이는 여기까지 움직인 거리가, 여기가 이제 200x가 되는 거야. 200x. 그리고 현진이는 요만큼 이동한 게 250x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현진이부터 주연이까지 총 거리 몇 x예요? 550x가 되는 거지. 얘가 3.6km 이상 떠야 된다. 다시 이제 식을 세우면 이렇게 되는 거죠. 200x에다가 200에 50x를 더한 게 3.6km는 이게 단위가 전부 다 미터니까 미터로 바꿔서 3,600m라고 바꿔야 되고요. 얘보다 이상이기 때문에 이쪽의 부등호를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450x가 3,600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럼 x가 450분의 3,600이니까 약분해야 되겠죠. 그러면 5로 하면은 9, 아니 9로 하자. 9로 하면 5, 이건 40 해서 8이 되겠네. 8. 그래서 8분 후부터 3,600m 이상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3번도 보겠습니다. 형과 동생이 집에서 출발하여 공원까지 가는데 형은 분속 30m로 동생은 분속 20m로 걸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집에서 공원까지 갈 거야. 근데 형이 가는 거랑 동생이 가는 거랑 좀 달라요. 형 같은 경우에는 30m 분으로 이렇게 갈 거고 동생은 20m로 간대, 속도를. 그러니까 형이 더 빠르게 가는 거네. 근데 형과 동생이 공원에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의 차가 시간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의 차가 15분 미만이다. 그러면 집에서 공원까지의 거리가 몇 미터냐 물어본 거네요. 그럼 집에서 공원까지의 거리를 내가 x 미터라고 한다면 형부터 한번 찾아볼까? 형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걸린 거야? 형 같은 경우는 형이 걸린 시간은 30분의 x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동생은 20분의 X요. 그렇죠. 20분의 x가 되는 거죠. 그러면 형하고 동생 중에 누가 더 시간이 더 빠르게 도착을 한 거냐면 형이 더 빠르게 도착을 형이. 한 거야. 그러니까 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형이 걸린 시간보다 동생이 걸린 시간이 더 크다는 거지. 그지? 네. 그래서 차라고 얘기한 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니까 20분의 x라는 동생의 시간에서 30분의 x라는 형의 시간을 뺀 게 15분 미만이다. 이렇게 부등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변에다가 곱하기 60을 하고 그럼 여기 3x 마이너스 x가 이게 900이 되겠죠. 2x가. 그러니까 x가 900보다 작아야 한다. 그러니까 거리가 900m 미만이면 15분 미만으로 시간의 차가 걸 거다. 이런 얘기가 되고 따라서 정답은 몇 미터 미만이냐 물었으니까 900m 미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 거죠. 네. 됐나요? 네. 자, 5번도 좀 보겠습니다. 15%의 소금을 600g 이렇게 적고 15% 600g 그 다음에 7%의 소금물을 섞으면 더하는 거고 7%몇 g인지 몰라요. 그래서 농도가 13% 이상인 소금물을 만들거나 농도가 13%가 돼야 된다. 그럼 여기 600 더하기 x가 되겠죠. 이거 이상이 돼야 된다니까 이쪽에 부등호를 박아주면 되겠네. 이렇게.
그랬을 때 이제 식이 어떻게 나오냐? 100분의 15 곱하기 600 더하기 100분의 7 곱하기 x가 더 크거나 같다. 100분의 13 곱하기 600 더하기 x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곱하기 100을 하면 15 곱하기 600이 이제 9000이죠. 9000 더하기 7x 그다음에 13에 600 더하기 x 이게 얼마야? 368 7800에 13x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항을 시켜주면은 얘랑 얘를 이제 이항 시켜주면 마이너스 6x가 더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200. 그래서 x는 20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최대 200g까지 섞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